우리 언어의 또 하나의 굉장한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인용 또는 간접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언어보다도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정리가 좀 필요해요. 우리가 문장을 얘기할 때 네 개의 문장이 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뭐 합니다라고 말하는 서술형이 있고요. 질문을 하는 합니까가 있죠. 물론 여기에 받침이 있으면 스를 붙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하는 거는 뭐뭐 합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상대방을 시킬 때는 십시오. 물론 간단하게 할 때는 뭐뭐 의세요라고 말하죠. 근데 이 말을 이제 뭐 직접 들었을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 직접 들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려고 할 때 이때가 좀 복잡하죠.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아니면 친구가 또는 동료가 저 오늘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그 친구나 동료가 말한 것을 듣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오늘 약속이 자, 이 형태가 뭐냐면 있다고 해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언어는. 오늘 약속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해요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언어의 말해요예요. 근데 말자를 빼고 그 사람이 오늘 약속이 있다고 해요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형태가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뭐뭐 합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는 우리가 명사로 얘기할 때, 자, 오늘 제 생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오늘 생일 자, 받침이 있으면 이가 들어가고, 라고 해요가 돼요. 오늘 선생님 생일이라고 해요. 형용사가 되면, 다고 해요. 제가 지금 오늘 좀 피곤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좀 피곤하다고 해요. 이렇게 됐죠. 오늘 날씨가 좀 춥습니다. 그러면 오늘 날씨가 춥다고 해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동사는 어떨까요? 동사는 그 동사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받침이 있으면 는이 들어가고요. 받침이 없으면 니은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짜장면을 자주 먹습니다. 그러면 짜장면을 자주 받침 있죠. 기억 받침. 그럼 먹는다고 해요가 돼요. 그런데 저는 요즘 그 드라마를 자주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드라마를 자주 다음에 그냥 니은만 붙입니다. 그래서 본다고 해요가 되죠. 그러니까 먹은 아까 먹는다고가 되고 보다는 본다고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복잡해져요. 게다가 이게 과거형일 때 그 사람 벌써 집에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집에 갔다고 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과거형 요 형태 플러스 다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언어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외국 언어는 이렇게 명사나 형용사나 동사나 과거형 이런 거에 그렇게 민감하게 구별하지 않으면서 사용하는데 우리 언어는 이거를 다 나누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야 되고요. 특히 이거를 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학생들이 미처 이게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별로 의식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사람이 나 너무 뚱뚱해요. 이렇게 말하면 뚱뚱하다라는 말이 있고 저 요즘 은행에서 일해요 라는 이 하다라는 단어는 뚱뚱하다는 형용사죠. 근데 일하다는 동사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뚱뚱하 형용사이기 때문에 다고로 결합해요. 그러니까 뚱뚱하다고 해야가 되는데 일하다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요즘은 은행에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니은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별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색한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 사람이 똑똑한다고 해요라든지 이렇게 잘못 말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그 사람이 열심히 운동하다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 언어에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형태는 지금 여기는 긍정이잖아요. 부정이 되면 더 헷갈려요. 부정으로 우리가 왜 좀 긴 부정에 자, 오늘이 선생님 생일이에요. 그러면 아, 오늘 생일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될까요? 생일이 아니라고 해요가 돼야 돼요. 이제 부정 영역입니다. 그러면 형용사는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은 뚱뚱하지 자, 뚱뚱하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않다고 해요로 해야 돼요. 뚱뚱하지 않다고. 그런데 그 사람은 은행에서 일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받침이 있기 때문에 는다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은행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형태가 다 세밀하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설명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평서문의 간접화법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질문하는 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물어본 말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보통 뭐뭐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물론 뭐뭐 해요? 이렇게도 물어보겠죠. 이건 아주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야고. 오늘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약속이 있냐고 해요. 밥 먹었어요? 그럼 밥 먹었냐고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합시다라고 하는 뭐뭐 합시다. 뭐뭐 하자.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는 자고 해요가 돼요. 오늘 저녁에 만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해요. 이렇게 해서 좀 쉽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명령을 하는 말. 우리가 왜 병원에 갔다 오면 의사 선생님이 뭘 시키잖아요. 그래서 약을 꼬박꼬박 잡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약을 꼬박꼬박 먹으라고 해요. 이렇게 라고 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라고 해요. 받침이 있으면 가 들어갑니다. 이것까지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 언어의 이 세 가지는 아까 평서문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질문은 야고, 같이 하자는 말을 할 때는 하자고 해요. 그리고 명령은 으라고 해요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특별한 하나가 있습니다. 명령형 중에 우리나라 말에 주십시오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주세요죠. 근데 주세요의 앞에 보통 명사를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 물을 주십시오. 물 좀 주세요 라고 하겠죠. 근데 이 물을 주십시오의 형태를 잘 보시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물을 마시고 싶어서 물을 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죠. 말하는 사람이 물을 마시고 싶어서. 그런데 말은 내가 하지만 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3자에게 물을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될 때 이것이 간접화법으로 가면 형태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예를 들면 친구가 물을 마시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가 말했어요. 친구가 아주머니 물 좀 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고 제가 아주머니 제 친구가 물을 자, 이거에서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 아까 명령형의 의십시오는 앞에 있는 명령형 앞에 있는 동사가 뒤로 가면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다음 주에 오세요 라고 하면 오라고 해요가 그대로 됐죠. 약을 꼬박꼬박 먹어요 라고 말하면 먹으세요 라고 말하면 먹으라고 그냥 먹 이렇게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물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여기서 친구가 물을 주라고 해요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주십시오 말한 사람이 본인이 마시고 싶을 때는 물을 주라고가 아니라 이게 뭘로 바뀌냐면 달라고로 바뀌어요. 이게 외국인이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고
실제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거를 구별하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물을 주라고 했는데도 왜 안 주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말하는 사람이 그 필요로 하는 사람, 그 행동을 요구한 사람이 자기하고 관계 있는 행동을 요구할 때는 원래 달라고로 바뀝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주라고 할 때는, 자, 친구가 예를 들면 우리 집 강아지가 지금 물 마시고 싶어 하니까 친구가 우리 강아지한테 물 좀 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 친구가 강아지에게 여기서는 물을 그대로 주라고 해요로 말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 달라고고 언제 주라고 제가 헷갈리는데, 자, 기억해야 될 거는 말하는 사람이 그 필요에, 자신의 필요에서 말하는 건 달라고로 바꿔야 되고요. 말은 내가 했지만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제3자일 때, 사람뿐만 아니라 그게 강아지일 수도 있고요. 식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꽃한테도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주라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명사는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는데 우리한테 가장 힘든 게 우리나라 말에 이런 거 있죠. 행동을 요구할 때 아워요 주세요. 행동을, 그러니까 저한테 그 행동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우리말에 아워요 주세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나가고 싶은데 내가 너무 짐이 많아서 내가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저 죄송하지만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럴 때가 있죠. 문 열어주세요라고 말한 사람은 지금 말한 사람이 문 여는 행동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저 사람이 문을 열어 달라고 해요 라고 말하셔야 돼요. 그런데 밖에 나갔던 강아지가 낑낑거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문을 긁고 있잖아요. 밖에서.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 강아지가 저기 밖에 있으니까 여보 강아지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말하면 우리 와이프가 그 강아지한테 문을 열어주라고 해요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일 때 이것도 역시 그 동사, 그 행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그 행동을 필요로 할 때는 달라고가 되고요. 말은 비록 내가 했지만 그 행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제3자일 때는 주라고로 아워요 주라고 바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포들도 실수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간접화법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너무 다행인데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을 또 줄여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줄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간접화법에 보시면 일정하게 반복되는 형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고해요, 고해요, 고해요. 다 똑같은 말이죠. 수학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동일한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하나로 묶잖아요. 그래서 우리 언어도 보면 동일한 걸 묶어요. 그래서 뭘 묶냐면 여기 고를 묶고요. 해요에 하를 묶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없애요. 축약해요. 그래서 우리 언어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냐에다가 아까 해요에 여 줄 하나 남았죠. 그리고 요가 돼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요가 돼요. 언제 가네요. 오늘 약속이 있네요. 이런 맞춤법이 나옵니다. 같이 하자고 말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고와 하를 같이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해에 하는 사라졌지만 이 남았죠? 요가 남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재요. 오늘 만나재요. 라고도 동일합니다. 고를 없애버리고 하를 축약해버리면 레요가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아까 설명했던 평소문에 뭐 예쁘다고 해요도 줄이면 예쁘대요가 되고요. 오늘 생일이라고 해요가 되면 오늘 생일이래요가 되죠. 그 사람이 집에 갔다고 해요 줄이면 갔대요가 돼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맞춤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거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상한 맞춤법을 쓰겠죠. 이것까지 간접화법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은 또 우리 언어에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 기본적으로 이 간접화법의 형태를 일단 기억을 해야지만 다른 말에 연결이 돼요. 그 연결하는 과정을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